10위는 이안 오블락입니다. 2014년부터 아틀레티코의 일원으로 빅리그를 밟기 시작한 오블락은 189cm의 장신에 뛰어난 반사신경까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입니다. 골키퍼의 기본 능력 중 가장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 바로 안정감인데, 이 안정감이 바로 오블락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이며 라리가를 가장 대표하는 수문장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라리가 최고 수문장에게 수여하는 사모라상을 받았고, 앞으로 두 번만 더 받으면 역대 최다 수상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오블락. 그의 5년간의 행보와 기록은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라리가 180경기를 소화한 그는 단 115골을 허용했고, 그중 결발인 99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것입니다. 이는 100경기 무실점 최단 경기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외국인 최초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8년 데이아가 월배에 선정될 당시에도 오블락은 클린시트 1위여서 명분은 충분했지만 후보조차에 이름이 없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조차 다니엘 알베스가 월배에 선정되자 모든 어그로를 흡수해버립니다. 9위는 페트르 체흐입니다. 2019년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EPL의 전설적인 골키퍼 페트르 체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5년간 활동하며 비범한 선방 능력으로 환상적인 선수 시절을 보낸 그는 이달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지만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될 수 있는 월드베스트에는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04-2005 시즌 21경기 무실점 기록을 세우고 FA컵 4회 우승, 리그컵 3회 우승, 유로파리그 챔스 우승까지 거의 모든 메이저 대회를 휩쓴 체흐는 분명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전설이었습니다. 체흐가 넘지 못한 골키퍼는 부폰과 카시아스입니다. 2005년엔 디다에게 밀렸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부폰과 카시아스의 세상. 공교롭게도 첼시는 이때 엄청난 전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상 실패에 더욱 아쉬웠는데, 존 테리가 그나마 4년 연속으로 월배에 선정되며 첼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8위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드베스트 11은 4-3-3 전형으로 멤버를 뽑으며 공격진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이 세 자리에 들어간 선수는 단 9명, 대부분 메시와 호날두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 외의 선수는 다비드 비아, 루니, 팔카오, 질라탄, 로벤, 네이마르, 수아레스. 이중 레반도프스키의 자리는 없었고 그는 단 한 번도 월드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꾸준하게 30골 고지를 밟아오며 이제 미넨 역대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고 7년 연속 폴란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그도 월드베스트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2020년 현재 수아레즈와 레반도프스키는 모두 458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명은 그 누구보다 메시, 호날두의 최대 피해자인 셈이죠. 7위는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레반도프스키에 비해서 월드베스트에도 한 번 들어갔던 수아레즈가 왜 억울한 케이스일까요? 레반도프스키가 점진적으로 스탯을 향상시켜 왔던 것과 다르게 수아레즈는 메시, 호날두가 지배한 라리가에서 함께 뛰며 2015-2016 시즌 득점왕까지 가져왔던 기대 임팩트를 남깁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제서야 첫 시즌 40골을 넣어 신계를 위협할 때 2016년 수아레즈는 52경기 59골 22도움이란 어마어마한 괴력을 뽐냈습니다. 그럼에도 발롱도르에선 3위 안에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즈만과 네이마르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피파 올해 선수 역시 5년간 10위 안에 2016년 딱 한 번 들어갔을 정도로 불어냈고 월드사커지 선정 올해 선수에도 순위권 내에 이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시대를 좀 더 넓혀보면 앙리 세프첸코가 발롱도르나 올해 선수 3위 안에 이름을 각각 7번과 6번을 올릴 동안 수아레즈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죠. 6위는 로빈 반 페르시입니다. 헝가리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 푸스카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설된 상으로 한 해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 어워드. 2014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헤딩골로 인해서 푸스카스상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반 페르시. 하지만 놀랍게도 수상의 영광은 하메스 로드리게스에게 넘어갑니다. 16m 중단거리 헤딩슛을 넣은 반 페르시의 골 장면은 분명 희귀했지만 피파는 중거리 발리 슈팅을 때려 넣은 하메스에게 손을 들어주었죠. 반면 수상을 예감하고 자신의 SNS에 자랑까지 하는 반 페르시는 하메스를 결국 넘지 못합니다. 5위는 페페입니다. 2016년 월드베스트 센터백은 라모스와 PK입니다. 특히 이에 페페는 라모스와 함께 레알의 수비로 활약하며 챔스 우승을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11명 중 5명이나 있었으니 다소 피해를 본 셈이죠. 특히 페페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맨시티 원정에서 아게로를 시종 1관패로 피는 최고의 수비를 펼쳐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페페는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의 수비수로 나서 팀의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죠. 결승전 호날두의 부상으로 흔들릴 수 있었던 포르투갈의 수비 라인을 정돈했고 프랑스의 화상 공세를 막아내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팬들 모두 이제는 진짜 월드베스트감이라고 지켜세웠지만 이에 월드베스트 투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페페가 8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티아고 실바가 5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보아탱이 7위, 챔스 결승까지 간 아틀레티코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챔스 8강에서 탈락한 바르사 선수가 포함된 것에 월드베스트가 실력이 아닌 인기 투표로 불락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4위는 디에고 고딘입니다. 2014년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한 다비드 루이스의 활약이 적지 않았지만 고딘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분명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그렇다 쳐도 루이스는 진짜 아니라는 게 여론의 상황. 당시 아틀레티코의 확실한 월드클래스라 평가받았던 디에고 고딘은 팀 내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가 빠지고 미란다 중심의 수비대와 실점률이 극과 극이었던 것입니다. 고딘의 활약의 정점은 2014 코파 델레이였습니다. 고딘의 크로스 타다는 눈부셨고 라리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라모스와 고딘이었습니다. 네스타처럼 독보적인 넘버원은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센터백이었죠. 우루과이가 2014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격파했을 때 고딘의 헤딩 골은 그가 얼마나 폼이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 세트피스까지 갖춘 만능형 센터백이었지만 피파의 선택은 다비드 루이스였습니다. 3위는 웨슬리 스네이더입니다. 2011년 발롱도르 어워드에서 주목을 받은 팀은 전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인터밀란이었습니다. 그중 무리뉴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명성 대열에 합류했고 스네이더 또한 수상 기대감이 높았죠. 트래블의 일원이기도 했고 2010 남아공 월드컵 준우승에 척척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스네이더는 발롱도르 3위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지옥을 당합니다. 2010-2011 시즌 개인 성적이 안 좋다 하지만 3위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미스테리였습니다. 한국의 박지성과 리오 퍼디난드는 당시 스네이더에게 표를 던졌지만 발롱도르 수상은 리오넬 메시에게 돌아갑니다. 리그와 챔스에서 득점왕을 먹은 메시였지만 분명 챔스의 주인공은 스네이더와 디에고 밀리토였습니다. 더군다나 월드컵이 열렸던 해였기 때문에 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스네이더가 명단에 없자 발롱도르 권위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합쳐지 않는데 당시 피올의 수상이 인기투표였던지라 그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모은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에 라리가 베스트가 8명, 세리에가 3명, EPL은 0명이었습니다. 2위는 부스케츠입니다. 지난 15년간 월드베스트를 가져간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키렐레와 피를로, 사비 알론소, 은골로 콘테 단 4명뿐입니다. 부스케츠는 2010년부터 극강의 포스를 뽐내면서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군림했지만 누구보다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팀 내에서 돋보이는 이니에스타와 사비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그만큼 월드베스트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스케츠는 필수가 없네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최고의 활약을 했던 부스케츠가 살짝 꺾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0월 탈당 부상 이후부터 그 전까진 전체적으로 최고였다는 소리입니다. 사비 이니에스타와 함께 짝을 맞춰 월드컵 우승, 리그 우승, 챔스 우승, 트래블 2번 등 역대급 중원을 이루었는데 하필 사비 알론소가 그의 앞을 막을 줄이야. 월드베스트 한 번도 못 들었던 부스케츠지만 그는 분명 축구 역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프랭크 리베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피파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가 통합되었던 이때 역대급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받는 선수는 메시와 호날두였지만 이에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이년의 프랭크 리베리였습니다. 이년의 에이스로 5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어느 때보다 발롱도르 확률이 높았고 당시 수상자였던 호날두는 어떤 대회도 정상에 밟지 못한 상황. 피파 월드베스트 11의 선정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베스트 11에 이넨 선수가 3명밖에 없었고 알라바, 슈바인슈타이거의 탈락은 충격적. 발롱도르 투표 당시에는 호날두가 27%, 메시가 24%, 리베리가 23%에 그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해 활약에 대한 보상을 팀에서의 활약이 아닌 개인의 스탯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었죠. 호날두와 리베리의 개인 기록을 보면 호날두는 2013년 53경기에서 62골 14도움을 팀과 포르투갈에서 해냈고 리베리는 47경기 29골 23도움을 기록합니다. 팀 내 최다승, 팀 내 최다 승점, 최소 실점, 최단 기간 우승, 최다 연승에 여기에 흐름금정인 예파, 올해 선수까지 선정되면서 발롱도르가 코앞이었던 리베리. 하지만 발롱도르는 대투표까지 가는 역대급 해프닝 끝에 위대한 업적보다 좋은 기록에 호날두에게 돌아갔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